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26학년도 안병천 물리화학을 갖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벌써 저희가 개강을 했었죠? 네,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고, 무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똑같이 물리화학도 어떻게 준비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는 따로 필요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서리 순서는 다음처럼 강의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식, 그 다음에 순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 물리학의 이서리 평가 영역, 그 다음 요소들을 소개한 다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기화학을 할 때는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물리화학은 되도록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좀 평이한 문제, 올해 같이 좀 평이한 문제가 나온다면 짧은 시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점수를 갖다가 받기란 좀 힘들죠. 그러면 시험은 뭐 해야 된다? 잘 봐야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면 시험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할 내용의 시작이 뭐예요? 반응 속도론이죠. 그래서 반응 속도론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시험이 어떤 틀로 나오고 있는지 일단 단정적으로 얘기 드리면 평이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교재 및 구성 소개인데 이건 간단하게 흐름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 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처음은 화학 반응 속도는 매년 빠지지 않고 2점 내지 4점의 이설의 형태로 문제는 나옵니다. 알겠죠? 2점짜리 나올 때는 반응 속도 법칙 또는 반응 메커니즘으로 나와요. 이번엔 반응 메커니즘의 실험적인 자료에 부합하도록 뭐예요? 사전 평형 근사를 적용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패턴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유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부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중합 반응이 있죠? 이건 뭐죠? 고분자죠. 그럼 고분자 화학은 저희가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보면 광학 파트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빛을 통해서 반응을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시험 문제로는 반응 메커니즘 속 안에 그 의미를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스턴 벌머와 같은 1차 함수의 이설의 성격을 만드는 그 케미스트리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아요. 복잡한 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로 저희가 해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할 때 여기 보면 8번까지 있죠. 8번까지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는 내가 8번. 그 다음 9번에 해당해서는 우리가 적분인자를 갖다가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표준 미방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제가 표준 미방에 해당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제가 수업 앞에 부분에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촬영한 걸 수업 자료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어차피 적분인자 이용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시험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냥 과감하게 빼려고요. 스트레스를 좀 줄이자. 괜히 표준 미방했다가 '아 나 또 미분방 정식 해야 되나 보다.'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올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쪼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자. 네. 그래서 올해 좀 빼려고 하는 게 요것도 빼려고 하고 보의 원궤도 모형도 꽤 길어요. 근데 그 부분도 과감하게 빼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시험에 안 나오는데 굳이 그런 부분까지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만 쌓이잖아. 예. 고런 부분을 제가 올해는 쪼끔 줄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나오면 어떡해?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거 이용해서 풀면 그거 푸는 게 1 시간이에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연력학 제반 법칙 1 법칙, 2 법칙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 그다음에 3 법칙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볼 거고
편도함수의 이슬의 성질을 통해서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제기체까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계속 실제기체에 관계되어 있는 뭐가 나왔어요? 연력학 재반법칙에 응용 파트가 나오다가 진짜 오래간만에 재반법칙이 한번 나왔어요. 예, 문제가 너무 쉬운,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프조차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재반법칙을 낼 가능성은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 편도함수를 낼 것 같아요. 근데 편도함수 영역에 나올 문제가 이제는 딱 한 문제 남았어요. 딱 한 문제 남았다고. 그럼 그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가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핵심적으로 할 건데, 그게 여태까지 나왔던 편도함수의 맨 마지막의 마무리예요. 그럼 앞에 거를 뭐 해서, 누적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반법칙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연력학 열심히 하셨잖아요. 기억나는 게 없죠. 깔끔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응용 파트, 그거에 바탕을 둬서 편도함수 성질 이용해서 저희가 보도록 할 건데, 예전에는 편도함수의 성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 수학적으로 다 증명해서 보여드렸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냥 우리 편도함수의 성질에 사용하는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수식에서 그걸 적용하는 정도. 우리 시험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여러분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시험에 맞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순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9학년도까지 화학 평형에 관계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17학년도까지가 단순 혼합물, 화학 평형의 앞에 부분이 단순 혼합물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출제진이 물리화학 교수님들이 오래 바뀌었거든요, 한 분이. 근데 내년에는 물리학 교수님도 웬만하면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다 양자 교수님들이야. 그러면 기존의 이슬의 패턴을 그대로 뭐 할 가능성이 커요.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단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교육과정상에서 바뀐 게 하나 있죠. 화학평이 뒤에 있던 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다 앞으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액체와 증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 이제는 화학 반응 속도에 관계되어 있는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맨 마지막에 그게 동적인 무슨 상태? 평형 상태를 나타낸다는 개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뒤에 부분을 전부 다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교육과정이. 그럼 화학평형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전공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론에서도 화학 평형이 새롭게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야 돼요. 알겠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반응 중에 무슨 반응이 중요하다? 발열과 흡열 중에 흡열 반응이 측정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흡열 반응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 여태까지 화학 평형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발열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흡열만 나왔어요. 그건 당연하죠. 이론적인 체계가 흡열로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화학평형은 단순 혼합물에 해당해서 서로 간에 있어야 양적 관계가 서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연계되어 있죠. 단순 혼합물은 연기가 없는 거죠. 맞죠? 임의적인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서로 간에 있어야 매개고리가 되는 반응 진척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새롭게 나온다 할지라도 어렵게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는 상당히 심화해서 했거든요. 올해는 조금 수위를 좀 낮춰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양자 파트예요. 양자 올해 두 문제 나왔어요. 순이론법에 해당하고 있는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왔죠. 파티클 이너 박스 2차원에 관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반실험법과 관련되어 있는 변분의 원리가 나왔었죠. 맞죠? 근데 그냥 뭐가 나왔어요? 좋아진 동네가 나오는 바람에 답이 바닥 상태 에너지가 그냥 똑같았어요. 2분의 1의 H바 오메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 형태로. 하지만 매기 변수를 이용해서 뭐 하는가? 한번 미분해서 0 되는 자리가 에너지적으로 뭐가 되는가? 여러분 함수 한번 미분하면 최대초는 뭐가 나와? 최대 또는 최소값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한번 미분해서 0 되는 자리가 무슨 값을 나타내는 거다? 에너지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그냥 한번 미분하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였어요. 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제가 변분의 원리 나온다고 했었죠. 조건이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었지. 네. 왜? 양자 교수님들이니까 두 분 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원리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거 뭐죠? 병질운동 이번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좋아진 동자 나왔죠? 그다음에 회전이 안 나왔죠. 근데 작년에 회전이 나왔거든요. 알겠죠? 그럼 작년에 회전 나왔는데 이번에 병진과 뭐가 나왔으니까 진동 나왔으니까 다시 내년에는 올해죠. 회전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문제 예상하기가 좀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 그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다? 수도권 원자. 그래서 전자 하나 있는 체계. 그 다음 궤도함수 근서법을 이용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다전자 원자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배울 건데 뭐에 집중해서? 원자 항교. 다시 무슨 항교? 원자 항교. 무기 시간에는 다전자 이슬의 전자 배치에 대한 다전자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알겠죠? 근데 그 정도로는 스펙트럼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원자에 대한 스펙트럼. 그래서 원자 항교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자가 추가적으로 낸다면 어디서 낼 수 있다? 여기서 내거나 또는 수소골 원자. 그래서 올해는 회전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온다? 수소골 원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수소골 원자가 안 나왔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낸다면 무슨 항교 파트? 원자 항교 파트. 오케이?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면 그럴 거 아니야. 또 여기서 낼 줄 알았지? 또 여기서 내겠지. 그렇지. 이렇게 번갈아 가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원자를 봤으니까 뭘 봐야 돼요? 분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관계되어 있는 거 회전 볼 거고요. 그 다음 뭘 볼 거다? 진동 파트. 그 다음 그거보다 에너지가 높은 뭐 이제 전자를 무슨 상태로 올려보는 거죠. 들뜬 상태로 만드는 거죠. 전자전이. 전자를 그냥 윗집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탈출시키자. 맞죠? 그러면 걔네가 0을 기준해서 얼마만큼 안정화되어 있다면 0으로 보냈다면 걔네의 집이 어느 정도의 이슬이 준위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광전자 분광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자에 대한 구조를 뭐 할 거다? 이해하는 파트로 저희가 볼 거고 됐나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사실 무기화학과 겹치는 내용이죠. 특히나 무슨 스펙트럼과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진동. 또 지표피해 성질은 진동 구조를 보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전자전이. 선택 규칙을 통해서 지표피해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또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해당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분자에 대한 각 준위를 특히나 광전자 분광법이 나오게 되면 각 준위에 있어야 전자에 있어야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걔네를 하나의 있어야 기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원자도 무슨 기호를 통해서 항기호로 나타내듯이 분자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항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무슨 원리가 있다. 여기 보면 영연반정식 다원자계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인데 가장 큰 틀은 무슨 원리? 변분의 원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변분의 원리는 본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4월에서 6월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강으로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 시간에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양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변분의 원리 나왔으니까 변분의 원리는 연속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적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4월에서 6월 중간에 제가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타겟팅이 좀 보이죠? 그렇죠? 근데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에 있어야 될 체계가 수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체계를 물리적인 개념과 연계시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가 뭐야? 개념의 틀이죠. 근데 물리는 뭐 하는 거야? 수학적인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는 걸 내가 수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수학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특히나 적분식 같은 거 다 주어지잖아. 그렇지? 여전히 문장상으로 나와 있는 글을 읽어서
수학식을 어떤 틀로 만들면 되겠는지 그 약속만 뭐 하면 돼? 지키면 돼요. 다시 이거는 사회적 합의잖아. 그렇지. 내가 임의적으로 적분식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 작업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따라 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물리화학 여기 만점은 누르고 맞기가 쉽지 않죠. 맞죠? 만점 맞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짧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반응 속도로 나오잖아요. 메커니즘 종류가 다양하죠.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리화학은 복잡한 자연에 있어야 될 현상을 뭐 하는 거야? 단순화하고 일반화시키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유기화학이 아니라고요.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주어진 사항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알겠지? 그 방식들에 대해서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죠. 맞죠? 그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물리에 있어서의 시작은 뭐죠? 시작은 뭐지? 정의를 먼저 하자. 수학의 체계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뭐래요?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일반화를 하죠. 그 시스템이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1번 환경, 2번 환경, 3번 환경이니까 환경에 따라서 나의 대처가 달라지겠지. 맞지? 그거는 무슨 식이 돼? 조건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보통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정의와 일반식까지는 알고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게 예잖아. 예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저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셨죠? 근데 반응 속도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처럼 정류 상태, 사전 평형 아니면 연속적 소반응을 하는 거. 그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연속적 소반응을 어차피 문제 풀어봤자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연속적 소반응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 2점짜리인데 답을 구하래. 어떻게 수학적으로 1시간 동안 유도해서 할 거야? 외워서 해요? 그건 더 이상하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에 거 있는 가바 메커니즘에 해당해서 정류 상태 아니면 사전 평형으로 답하면 되는데 그래프에 있을 패턴이 중간체의 농도가 대단히 높았어요. 어느 시간대에 해당해서. 그 다음에 일정하게 반응물과 중간체가 똑같이 내려오는 형태를 보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얘는 사전 평형에 있어야 근사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 물론 문제 구성상에 단점도 있어요. 그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웃는 이유가, 아이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빼놨어, 조건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지. 근데 연속적 소반응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어. 왜? 너무 길어. 그렇지. 그건 정류 아니면 사전평으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정류면, 내가 뭐라고 했죠? 반응 중간체 농도가 대단히 묽은 상태 되는데 진했단 말이지. 그러면 정류 상태는 아니구나. 그렇잖아. 연력학에 대한 수식을 다 암기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죠? 오늘도 법칙 얘기할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오늘 하는 게 반응속도 법칙이에요. 또는 반응속도 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법칙이 뭘까요? 자연계에 해당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현상. 맞죠? 그 현상이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다 아는 만유인력에 있으의 법칙이에요. 그거를 뭐로 표현한 거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공리. 우리는 공리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없어요. 그 모델에 해당해서는 무조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연계에 있어의 현상을 이해하는 개념을 통해서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일종의 약속이라는 거야. 그게 정의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접근을 하면 되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지 말고 제발 이렇게 보자라고 약속을 하자. 알겠죠? 네. 그 시작이
바로 무슨 운동론으로부터 시작하죠?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PV9의 NRT를 제가 유도해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시험이 안 나오니까 대신 학교에 가시기 전에 그 부분 에티켓 책에 다 있으니까 한번 유도해 보세요. 알겠죠? 네. 왜냐면 그것만 가지고 오전 시간이 그냥 끝나거든요. 너무 아깝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6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6가지 과정만 알고 있으면 6가지 과정 중에 한 문제가 조건이 6가지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상기체에 대해서. 그것만 뭐 할 수 있으면 돼. 해결할 수 있으면 되죠. 선생님 이것 말고 다른 거 나올 수, 이것 말고는 없어요. 알겠죠? 이것 말고는 없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6가지 과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드리는 자료 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통틀어서 전체를 포함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조차도 없어요. 되게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문제로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한눈에 보면 해봤자 6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왜 안 돼 있는지는 저도 의구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이라고 했죠. 옛날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집안이 잘 사는 사람일까 못 사는 사람들일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맞죠? 그럼 귀족이라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지식의 체계를 쉽게 쫓아오게 만들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글로 간단히 정리하면 별거 아닌데 흐트러뜨려 놓죠. 그래 나에 번접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간단히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야? 결국 이것밖에 없었어? 그럼 간단히 정리하면 기출이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이렇게 문제가 풀리네. 알겠죠? 그런 체계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 제가 나중에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틀로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화학의 아류를 정량적으로 하는 게 바로 무슨 화학이니까? 분석화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석화학은 물리화학의 아류로 되어 있는 응용화학이 뭐냐? 정량적으로 하게 되는 뭐가 있다? 분석화학이 있고요.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물리화학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케미스트리가 바로 뭐야? 무기화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기화학 또한 무슨 화학이야? 물리화학의 하나의 류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여기 보면 막 요거 헬몰츠 함수, 깁스 함수 이런 게 도대체 뭐냐? 그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할 거고 중요한 거 우리의 일설의 모습은 여러분 교육학 좀 배우셨죠? 공부하는 애들 중에 주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은 어떤 거야? 주변의 환경에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자는 장독립적이다. 맞지? 우리들은 어떤 애들이다? 장의존적이다. 그치? 그럼 그런 장 속에서 나의 일서의 모습들이 발현하죠. 맞죠? 그럼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걸 표현할 때 항상 주변의 환경들을 얘기해요. 그 환경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에너지라고 표현할 때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걸로 할게요. 자유로 드롭으로 할게요. 맨 꼭대기에 올라갔어. 안정하죠? 죽을 것 같죠? 좀 있으면 떨어지니까. 나의 모습은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야. 타보신 적 있나요? 안 타봤어? 한번 타봐. 저는 자이로 드롭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타봤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헬기를 타봤거든요.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헬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헬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미세하게 계속 움직인다고. 죽습니다. 자이로 드롭 한 만 번 탄 것 같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위치에 있어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있어의 모습은 보여진다. 다양해져요. 그럼 양자도 다를까요? 거시적인 게든 미시적인 게든
내가 어떤 포텐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그럼 나의 모습을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해야 돼? 나의 있어의 환경이 위치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논해줘야만 마치 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원의 이슬의 상작성 알맹이를 우리가 표현할 때 0부터 L 사이에는 포텐셜이 얼마래요? 0이래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카이네틱 에너지밖에 없잖아.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산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포텐셜이 0이라는 거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온도가 일정하면 상수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상수인 모습을 가지려면 나는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되면서 동시에 파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정하다라는 모습을 나타낼 때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게 파장이죠. 맞죠? 그래서 입자와 파동에 있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드브로이는 뭘 얘기했던 거예요? 실험적으로 얻어냈던 직관식이 드브로이식을 표현한 거죠. 파장이 일정하니까 선형 운동량이 반비례적으로 무한가 일정한 값의 있어의 내용을 가져야 된다. 드브로이식은 선형 운동량이 원래는 벡터지만 초기에는 스칼라 양으로 구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곱을 2m으로 나눠주면 그게 카이네틱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상수일 거다. 그럼 파장이 유일하게 하나죠. 파장이 유일하게 하나니까 그걸 파동함수로 표현한다면 단조로운 파동에 있어의 모습을 가질 거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된다. 알겠죠? 그럼 내 주변에 있을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있을의 개 있어의 상태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논해줘야 되겠죠? 그 위치 에너지가 바로 뭐다? 일정한 부피와 일정한 온도 조건에 해당해서 다시 일정한 부피와 일정한 온도 조건의 위치 에너지. 이거는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설정을 한 거야. 그 안에 걔는 어떨까? 기가 막히지 설명이. 근데 여태까지 깁스 에너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냥 깁스는 깁스잖아. 여러분 반델발스 인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요즘에 교과서로 뭐로 바뀌었어요? 분산력이라고 바뀌었잖아.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멋있어는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지. 차라리 속성을 집어넣어서 표현해 주자. 그렇죠? 전자 구름이 퍼져 있어서 유발상자 간에 있을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니까? 분산력이잖아. 그렇지? 맞죠? 네. 넘길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표현할 때 그럼 위치 에너지가 났어? 높이가 h예요? 0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모두 뭐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수레가 있었어. 여기에 완전 탄성 충돌이 일어났어. 모든 에너지가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였는데 에너지 변환만 됐을 뿐 에너지는 보존됐잖아.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지. 맞지? 충돌이 일어났는데 얘가 정지했어요. 그럼 완전 탄성 충돌이죠? 맞죠? 그럼 얘가 뭐예요? 수레가 지 혼자 움직이나요? 아니죠. 이거에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 모습 속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발현시키잖아. 그거라고? 됐나? 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네, 그 다음 얘기예요. 이제 혼합물에 관계되어 있는 얘기인데, 알겠지? 혼합물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 보시면 이상기체 혼합과 이상기체 혼합이에요. 액체에 대한 혼합을 표현할 때 또 이상용액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상기체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부피가 어때요? 똑같죠. 맞죠? 그건 따로 있어도 섞어도 똑같아. 1리터와 1리터의 기체를 섞었어요. 몇 리터 돼요? 2리터 되죠. 맞죠? 칸막이 빼면 어떻게 돼? A기체와 B기체는 섞일 겁니다. 자발적으로. 동의하시죠? 이번엔 A 액체가 있고요. B 액체가 있어요. 칸막이를 제꼈어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섞여요. 맞죠? 이게 기체가 됐던 액체가 됐던 공통점이에요. 이 과정에 혼합에 대한 엔탈피가 없다고 한다면 걔네는 무슨 용액이다? 둘 다 기체가 됐던 액체가 됐던 무슨 용액? 이상용액이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근데 액체가 섞이는 것과 기체가 섞이는 거는 동일하지 않잖아. 뭔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물과 에탄올이 있어요. 1리터와 1리터를 섞었어요. 2리터 돼요? 아니죠. 네. 소주가 있습니다. 소주가 있어요. 소주에다가 물을 타야 그럼 부피가 늘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약간 줄어요. 이 얘기는 1 더하기 1이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2가 아니라는 얘기지. 맞지? 이 성질을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 용액에 대한 성질을 배울 때 뭐라고 하죠? 조성비에 따라서 나타나지게 되는 성질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마다에 뭐가 있어요? 용액마다 밀도들이 있죠. 맞죠? 그래서 밀도들이 증가에다가 감소하고 막 이런다고. 집어넣으면 그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한다고요. 레이쇼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게 맛이 변하잖아. 그렇지? 안 그래? 맛이 변하잖아. 똑같은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성질을 우리는 분몰, 부피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그 차이가 이상기체는 뭐였다? 차이가 없었는데 그 차이가 발현한다. 알겠죠? 그 개념들을 저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애트킨스 책에서는 그 내용을 놓쳤어요. 본문에서는. 하지만 연습 문제상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학생용 문제에 있지 않고 프로페서용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핵심인데 사실.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공통점 차이점.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몰라도 돼. 알겠지? 나중에 배우면 되잖아. 네. 화학평형에서 분율의 개념이 너무 생소해. 생소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죠. 맞죠? 왜 분율로 매개고리를 해서 간단화했을까요? 벌써 답을 했네요. 문제를 복잡한데 뭐하게 풀려고 하는 거야? 간단하게. 맞지? 그럼 화학평형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대표적인 게 뭐야? 용해도. 이런 거 다 침전 평형에 대한 용해도. 이런 걸 다 모르고 해결해요. 분율 이용해서 다 해결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려고 하는 작업이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분율 취급은 수식을 간단하게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양자 아까 좀 말했죠? 기본적인 세 가지 운동 모두 유도하느냐? 병진할 거고요. 2차원의 회전 운동까지는 제가 유도할 건데 조화진 동작하고 3차원의 회전 운동은 유도하지 않고 결과만 할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학부 때는 이거 전부 다 유도하는 게 여러분 시험 문제였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3차원의 회전 운동 유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자료 드릴 거예요. 자료 드리면 그 자료의 수학이 3페이지가 넘어요. 깨알같이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중에 일부분에 대한 성질의 의미만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네.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임용 준비가 아니라 화학 공부를 해서 내가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겠다. 그러시면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아주 복잡한 수식을 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 또는 일반 수학, 약간의 공업 수학, 응용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데 요즘에 일반 수학조차도 선택이라며요. 그죠? 저희 때는 일반 수학하고 응용 수학이 전부 다 필수였어요. 이과. 근데 그런 부분을 안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주 수준 높은 것까지는 어차피 유도를 안 할 거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적분식 나오면 그냥 공식이 제공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의미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자가 내가 왜 못했을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도출할 거예요. 그럼 결국엔 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연력학의 이설의 재반법칙이나 재반법칙의 응용 파트가 나오는 것보다 양자가 시험 문제 나오면 오히려 쉬워요. 왜? 이 모델 말고는 다른 모델이 있어요? 없으니까. 이 얘밖에 없어. 그냥 문제 푸는 게 똑같아요. 패턴이. 나중에는 지결 정도로 이제 암기까지 돼요.
수학을 푸는 방식이. 여러분 수학은 무슨 과목이라고요? 암기 과목이죠. 내가 익숙해서 풀었던 문제면 풀리는 거고 아니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많아요? 다 합쳐서 20문제도 안 돼요. 아, 수학 문제 20문제 정도는 풀어줘야지. 그치? 그치?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한 3,000문제, 4,000문제 풀었을걸? 그치? 근데 20문제만 풀면 된다는데 뭘. 그렇지 않아? 네. 그 다음 나오는 게 원자항교는 아는데 분자항교를 모른대요. 둘 다 모르는 거죠. 속성은 똑같은데 대상만 다를 뿐이잖아. 그렇지? 기호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항교의 개념에다가 3차원, 선생님 분자는 3차원으로 존재하는데 여기 보면 몇 차원으로 돼 있어요? 2차원이죠. 2차원이니까 몇 원자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거다? 2원자 분자 또는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분자들에 대해서만 논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 경우에는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쪽으로 선형으로 되는 거, 돌아가는 거, 로드가 이렇게 되는데 회전의 주기성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보이나? 안 보이지. 원통형으로 돼 있다면. 똑같이 보일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도는 건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에너지의 이슬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여러분 보기에 이게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알겠죠? 분류 기준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표표 성질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이 내용이. 그 다음 회전 진동, 그 다음 회전 또는 진동 회전 스펙트럼 처음 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거 본 적 없죠? 분자분광을 배우지 않는 한은. 그리고 분자분광 여기 들으신 분? 들은 사람 들었어요? 그럼 교수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요즘엔 물리학에 여기까지 신청을 안 하죠. 필수가 아니라 뭐니까? 선택이니까. 화학과에서조차도. 근데 여기는 화학 교육이잖아요. 근데 왜 들었어요? 임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들은 거야. 근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이 체계가 되려면 양자를 한 다음에 이게 스펙트럼의 자리에 거시적인, 내가 얻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 이론적인 게 실제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오기 위해서 왜 그럴까 하는 거를 중간 매개로 해줘야 돼요. 우리는 측정하려면 몰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상은 미시적이거든요. 그럼 미시적인 게 몰이 모여가지고 이 현상이 나오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통계 연력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통계 연력학 안 배워줘요, 요즘에. 통계 연력학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 대단하신 거야, 교수님이. 통계 연력학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단 두세 장밖에 안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죠. 그렇죠? 계속 분배하면서만 계속 얻어내잖아. 나중에 이제 문제 하나 풀 때도 이제 막 머리 터지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했다? 통계연력학을 강의했다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통계연력학이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빠졌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론적인 체계를 물어보기가 힘들다? 쉽다? 힘들다? 힘들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뭐를 주로 보겠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현상이 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개념적으로 정리할 거다. 알겠죠? 그 개념들이 우리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책이 막 복잡한 거를 너무 염두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에 구체적 선택 규칙을 표현할 때는 양자수 간의 이슬이 변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증명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건 증명 안 하는데 이것만은 의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단 제가 따로 혼자 촬영한 거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촬영한 걸로 올려보도록 하고 시간이 여력이 된다면 본인 수업 시간에 그냥 해볼게요. 알겠죠? 보면서 괜히 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핵심은 양자수 간에 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택규칙이, 구체적 선택규칙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전공이지.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본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뭘 보이자? 합의를 보자. 알겠지?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 분자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다. 회전이 나온다면 무조건 무슨 상수가 나와야 돼요? 회전상수비. 그치?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의 관점. 그치? 진동이 나온다면 진동 파스. 맞죠? 2파이 10분의 1의 환산전량분의 힘상수의 루트 씌운 거.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반화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에요. 알겠죠?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이것만 해도 네 문제가 넘잖아요, 지금. 그쵸? 맞죠? 너무 많겠죠?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임용 시험입니다.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불안한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어야 돼요. 나 이거 나오면 어떻게 풀지? 이런 거보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1교시 때 교육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1교시를 잘 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좀 못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나는 2교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2교시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거나 중간이거나 못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대응해서 3교시를 잘 볼 것이냐. 우리 임용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망하는 경우가 몇 교시에서 나타나요? 3교시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20대가 이제 중반이 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노화되는 걸 잘 못 느끼는데 3교시가 되면 순간적으로 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합니다. 2교시 때 시험을 또 잘 봤어.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죠. 벌써 합격했죠. 벌써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 흥분했죠. 흥분한 순간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극도화됩니다. 심장 막 벌렁벌렁 거리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에 안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당하면서 급격하게 어떻게 돼? 처진다고. 그러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죠. 3교시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체력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당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것까지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인상 쓰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지? 안도감을 가지면서 시험장을 나올 수 있는 마지막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최종까지 내가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 나름대로 있을 전략 1, 2, 3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적어도 75점 이상에 대한 점수를 맞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참 신기해요. 이걸 해준 사람과 안 해준 사람은 실력은 비슷한데 점수 차이가 15점 이상 차이 나요. 이건 모의고사 진행했을 때 중원이 알겠지만 주변에 많이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케어를 제가 해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학 만점의 기준은 누가 출제하죠? 평가원에 있는 들어가신 분들이 출제를 하시죠. 올해는 바뀔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렸고 양자 두 분 다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의 핵심적으로 생각할 건 뭐예요? 양자가겠죠. 연관되어 건 분자분각. 하지만 분자분각은 시험 문제를 웬만하면 4점으로 잘 못 내요. 왜? 학생들한테 본인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가르쳐줬어? 아니 대충 가르쳐줬거든. 대충 이 정도 나오면 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 나왔을 때는 4점은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몇 점이에요? 2점만 나와요. 알겠죠? 올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양자만 두 문제 나왔어요, 그냥. 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석골 원자 앞에 부분의 기본 원리는 2차원의 일선의 원운동, 그 다음 뒤에 부분의 원자 한기호. 한기호를 더한다면 무슨 한기호까지? 분자 한기호까지. 아시겠죠? 여기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하시고 앞에 편도함수 파트에 해당해서 맞죠? 응용 파트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 다음 교육과정상으로 화학평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이런 것처럼 평가원에 해당하고 있는 틀을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런 정보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건 당연히 화학 반응 속도론이죠. 맞죠? 네. 왜냐면 노벨상 1호니까. 그지? 늘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다양한 연력학 과정이 있어야 될 체계들, 그 다음 편도함수, 그 다음 추가적으로 혼합의 연력학 화학평형까지. 그 다음 올해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 수도권 원자. 맞죠? 그 다음 분자분각, 분자궤도함수인데 사실 분자궤도함수는 무기 쪽이잖아요. 시험으로 본다면. 맞지? 분자분각은 회전과 진동에 관계되어 있는 스펙트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 한 2점 정도만. 올해는 나온다면 스펙트럼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도 4점은 나오기는 어렵다. 2점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역별 출제에 대한 패턴들 말씀드렸고, 포인트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다. 어느 부분을 또 좀 더 집중적으로 하자. 그렇지? 헛다리 짚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시험대가 다다르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뭐 한 걸 공부하죠? 안 했던 부분을 공부를 해요.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여태까지 안 한 걸 티를 내는 거지. 맞지? 잘 모르거나 안 했던 부분을 공부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 시험에 나올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점수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한 10월 달까지는 점수가 잘 나오다가 11월 달 모의고사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본다고. 너 요즘에 무슨 공부해? 아, 이것도 나올 수 있고. 다 필요 없어. 선생님 책임질게. 아, 정말요? 빼. 그럼 다시 성적이 올라가요. 실제 시험을 보면 잘 본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돼? 2차를 당연히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던 애가 1차 점수 턱걸이 걸려요. 그러면 후회하는 거지. 내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임용 수험 준비는 짧게, 교사로 오랫동안. 그렇지.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순간에 해당하고 있는 잘못된 선택이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요. 만들어낸다고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요. 근데 말을 지겹게 안 들어요. 자기도 이제 성인이 됐다, 어른이라고. 제발 그러지 말고. 너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올해로 25년째, 올해 25년? 26년째 임용 강의를 하니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합격을 시켰고, 또 그 과정에 불합격생도 나왔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해서 합격을 시켰을 때 선생님 말이 맞네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 범하지 마시고 잘난 척하면서 선생님 저는 저대로 할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알겠죠? 모집단이 너무 많아. 저를 지나간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수능 수업이 아닙니다. 2만 명 별로 안 되네. 그거 말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제 수업을 듣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잖아. 지금 화학교사 중에 지금 있는 분들의 제 수업 안 듣는 사람이 있나 봐봐. 제발 좀 들어주세요. 네. 이제 강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기본하고 심화하고 반복하는데 이거 우리 수업 시간 안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1~3월반은 우리가 기출문제 대략 최근 거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할 거고요. 알겠죠? 올해 거와 작년 문제는 제가 4, 6월에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 전까지 해당하는 문제는 이 시간에 웬만하면 다 풀어요. 그러면 오늘 처음 배웠는데 뭐를 하고 심화한다는 얘기는 내가 개념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문제로 해결 능력까지 한다는 거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 또 뭐예요? 스터디하죠. 반복하면 집에 가서 뭐 하면 돼? 자야죠. 그렇죠. 일주일 내내 수업 듣는데. 쉬는 것도 공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모든 노량진에 뭐가? 교육학이 개강을 해요. 그렇죠? 이제 교육학 들으시면 아 저런 얘기구나. 그렇지? 또 오후에는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수업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복 체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건 뭐냐? 교육학 1, 2월 달 듣잖아요. 기출문제 뭐 나왔다만 얘기하고 수업이 끝나요. 기출문제를 풀지 않아요. 교육학은 논술이잖아요. 교육학은 본인 스스로가 글을 작성해서 첨삭을 받아서 내 점수가 얼마인지를 확인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 능력이 향상돼야 돼. 근데 전부 다 뭐만 해요? 강의만 해줘요.
문제를 풀어주지도 않아요. 1, 2월 달에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할 것 같아요. 밑줄만 그으면 되니까. 그치? 그런 식의 있어서의 수업은 웬만하면 듣지 마시고 첨삭을 병행하시는, 해주는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문과생이 아니라 이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일기 쓰는 거랑 똑같아요. 맞춤법 뭐 저리 가는 거고, 맞지? 글에 있어야 맥락, 문맥, 전혀 흐름도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조정받아야 돼요. 저도 또한 저희 교수님한테 그거를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들어와서 연구원 생활을 너무 편했어요. 아니 실선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냐고. 교수님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제대로 한 번쯤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제대로 글 쓰는 방식이 한 번만 익숙해지시면 항상 어느 자리를 가든 똑같은 글에 있어야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업만 계속 듣고 있어 수동적으로. 언제 글 쓸 거야 도대체? 그렇지. 지식 있다고 글 써줘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식의 있어야 수업들, 알겠죠? 물론 선호하는 교수님들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지식적인 내용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첨삭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별에 해당해서 저희가 할 거고 그 영역별에 따라서 문제도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유형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거고요. 그래서 개념 지식의 이해 및 중요한 거 이해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뭐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암기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암기에 대한 칠을 해서 나중에 써먹을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오늘 10페이지를 배웠다면 오늘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을 거. 알겠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뭐예요? 요것만 들고 들어가면 되죠. 이만큼 공부했던 거예요. 요게 딱 50페이지 정도. 그래서 제가 합격생에 해당해서 예전에 수기나 노트한 것들을 그 전에 받은 적이, 그래서 이렇게 상금도 드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제일 잘하신 분이 뭐였냐? 물리, 분석, 무기, 유기를 딱 50페이지로 끝. 그러면 옆에 따로 노트가 있겠죠. 근데 내가 시험장 들어갈 때는 딱 이 50페이지만 딱 머릿속에, 나머지는 어디 속에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화두만 딱 띄워놓으면 내가 두룩 할 수 있게. 그런 툴로 만들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풀 건가? 예를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알겠지? 우리한테는 어떻게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문제 해결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속해야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정확하게 되겠죠. 그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좋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물리화학은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분석도 거의 비슷한 추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체계가 비슷하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게 참고, 제가 지금 교재 쓴 거는 이게 뭐죠? 애트킨스 물리화학 책이죠. 더럽게 이상한 책.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죠. 좋은 책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뭐죠? 알버트 책이죠? 그렇죠? 요거보다는 난이도가 높고요. 이거는 뭐가 돼 있어요? 종합적인 지식으로 돼 있어요. 네, 특히나 이 내용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시험 문제가 편도함수하고 반응속도예요. 시험 문제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편도함수하고 반응속도는 이 안에 보문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야 보통에 있어야 학교에는 거의 대부분 다 애트킨스 물리화학 책이나 또는 요 다음에 있는 이게 엥겔 책이죠. 이걸 가지고 하죠. 엥겔 책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빠진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증명한다. 증명 내용이 없고 증명의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난도가 대단히 높게 되어 있고 특히나 분자분학에 대한 설명이 꽤 잘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는 어떤 책이 제일 좋냐? 알버트 책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애트킨스 물리화학 책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책 사서 보나요? 필요 없어요. 그런 책들을 정리해서 제가 교재와 문제, 프린트물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네,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볼게 첫 번째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끝났어요. 강의 진행 방식과 순서인데 첫 번째가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 간단합니다. 일요일, 그 다음에 내일, 알겠죠? 월요일. 여기는 6시간 하고 여기는 몇 시간? 3시간. 그래서 이거 교육학 때문에 교육학 보통 2시 반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늦으면. 그래서 일부러 제가 3시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겹치지 않게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충실하게 잘 와서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터디는 저희가 3시간짜리 수업하는 뒤에 부분에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인강생 분들한테는 제공되는 게 아니라 직강생 분들만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 물리학에 있을 평가 영역 및 요소 소개인데 이미 제가 다 순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 네. 여기서 볼 거는 양자 두 문제 나왔다고 했죠? 여기 분자분광이 한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분자분광이라 하기에는 좀 창피할 정도의 있어야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간단한 거. 네. 그냥 간단한 지식의 암기 수준만을 갖다가 요구하는 문제 그냥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고 하기에도 좀 민망해요, 사실 이거는. 그 다음 연력학인데 연력학 재본 법칙, 그 다음 평형 및 변화인데 변화에 관계된 화학 반응 속도라.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패턴이 뭐예요? 똑같죠? 그렇죠? 패턴이 똑같아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하게 될 화학 반응 속도론이에요. 화학 반응 속도론은 14학년부터 25학년도까지 보시면 여기 보세요. 18학년도, 19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를 갖다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겹치는 반응속도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정의 파트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좀 예전이죠?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죠?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파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복잡한 반응 속도, 이거 어디 있죠? 생화학이죠? 맞죠? 그 다음 고분자 이런 거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출제되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 출제됐다 표면 흡착 및 탈착에 관계되어 있는 거, 랭묘에 관계된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에서 벌써 뭐가 됐다? 배제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 핵심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지. 반응 속도 법칙의 정의 파트와 뭐다?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수학적인 근사법. 오케이?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도별로 그냥 쭉쭉쭉쭉 본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무슨 상태 근사법이 주요했어요? 정류 상태 근사법이 주요했죠. 시험 문제는 무조건 정류 상태 근사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예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다음에 18학년도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요. 고등학교 과정에 조금 더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있어서 뭐다? 반응속도 법칙에 대한 정의 파트가 쭉쭉쭉 나왔어요. 그렇죠? 맞죠? 이제 볼게요. 여기까지예요. 23학년도까지가 재작년이죠. 그런데 20학년도하고요. 그 다음 재작년입니다. 24학년도에요. 이제는 뭐가 돼요? 컨비네이션 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나온다고요? 함께 나오는 거야. 그렇지? 함께 나오면 몇 점이라는 거야? 4점이죠? 그러니까 2점짜리 2점짜리를 합쳐서 4점으로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 다른 문제야? 아니지.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잘 안 나왔던 무슨 평형이 나왔어요? 사점 평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사점 평형은 시험 문제가 정리상태 근사법보다 훨씬 더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럼 사점 평형은 다시 나올 리는 없겠지. 너무 쉬우니까.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내년 거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 거래. 올해 거를 준비하는 거니까. 올해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이 두 가지 겸해서 나오는 거 준비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신다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얼굴 나올 거예요. 잘생겼죠?
옛날에 스튜디오에서, 이거 전지현이 찍었던 스튜디오인데 거기서 이쁘게 찍었던 모습이 있네. 네, 언제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할 거고요.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지금까지 물리화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난 거 아니죠?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화학 반응 속도 판서를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